기대감과 함께 최근 우리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.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중국 소비재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, 앵커님? 네, 뭐 중국 소비주랑 더불어서 뭐 콘텐츠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잘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잘 보고 있는데요. 이제 중요한 게 판단의 기준을 잘 가셔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 하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. 근데 그 중에서 소비재 관련된 쪽, 그러니까 즉 중국인들이 직접 네, 대면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쪽은 소비재 자체는 아마 빠르게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. 왜냐면 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한한령의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. 즉 이렇게 쭉 중국 정부가 보다 보니까 아니 우리 회사 우리 중국 사람 중국 제품들 좋은데 왜 한국 가서 이렇게 사지? 마음에 안 든다. 하다 보니까 일단 제재 그리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물품 우리는 왜 못하느냐? 우리 중화민국 잘할 수 있다.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이제 쭉 경쟁력으로 올라온 게 대표적인 게 화장품 쪽이죠. 그런 것들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중국의 소비 심리고요.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제조업 지표가 빠르게 V자 반등을 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. 좀 아직은 어떤 최종 경제 구조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쪽의 심리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반등이고요. 이에 따른 흐름을 또 중국의 실업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업률이 2018년도부터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들이죠. 좋은 고점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과 소비 심리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즉 돈이 없다. 네, 이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소비할 여력들이 좀 많이 줄은 상황 쪽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물론 중국인들이 뭐 13억 인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소비할 여력들 외에 전반적인 동향들을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대표가 되는 또 어떤 화장품과 면세점 또 음식료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은 또 하나 걸리는 게 코로나19 사태의 여전한 분위기죠. 지금 해외여행 맘대로 가겠습니까? 못 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장 기반이 되는 종목들의 대표주는 회복은 느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컨텐츠 쪽은 좀 다릅니다. 왜냐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는 대신에 그만큼 어떤 여가 시간이 남는 쪽에서 충분히 어떤 일을 활용하려고 하겠죠. 그러면은 가뜩이나 우울한데 좀 재밌는 드라마나 볼까? 네, 그리고 또 좀 좋은 음악이나 들어볼까?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컨텐츠 쪽이죠. 그래서 컨텐츠 쪽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 단단히 하시면서 차라리 바이오 못 사는 거 컨텐츠 쪽 눌림목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원이죠. 음원 보면 지금 최근에 블랙핑크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. BTS도 물론 얘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도 어떤 여자 그룹 쪽 여자 아이돌의 BTS다 뭐 이런 분석 나오면서 YG 쪽에 들썩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K-팝이라고 하는 아이돌의 인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또 영상 콘텐츠죠.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에서 일간 뭐 주간 탑10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죠. 근데 지금 주간 탑10 쪽을 구성할 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탑10 중에 8편이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. 뭐 한국 방송국 들어가야 되겠네요. 그 정도면요. 거기다가 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탑10 중에 6편 이상이 6편 정도가 다 한국 드라마로 끼워져 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 망했다고 하는 더킹 뭐 군주의 사랑인가요? 뭐 저도 안 봤습니다만 앵커님 혹시 보셨습니까? 네, 반응이 네. 없으셔서 못 아, 보신 걸로 네. 저도 하고요. 보지 네, 않았습니다만 인기가 굉장히 네, 많더라고요. 네, 예, 반응이 늦어서 깜짝 아, 놀랐습니다만, 네, 예,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아직 K 드라마 안 죽었다는 얘기죠.
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부각들이 나오면서 아마 2분기 실적도 이에 걸맞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 뭐 사야 되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일단 저는 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. 블랙핑크보다 트와이스 포레버, JYP 엔터가 더 끌리고요. 왜냐하면 실적 동향들이 JYP나 SM 같은 경우에 실적 동향보다 꾸준한 편에 더 속합니다.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레벨업 될 때는 이런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을까. 이런 것 쪽에서 JYP 엔터가 가장 음원 쪽에서는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영상 컨텐츠 쪽에서는 뉴라고 하는 NEW 관심이 높은데 뭐 아실 것처럼 7월 15일 날 만도가 개봉되죠. 부산행 이어서 4년 만에 개봉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오는 주가다.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. 아마 1차적으로 6,700원대 저항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밑으로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한번 좀 잡았다가 한 7,000원대 중반까지는 어떤 개봉일 전까지 딱 모멘텀만 생각하고 매매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으로는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앵커님 박보검 씨 좋아하시죠? 네, 박보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네, 더 말씀을 못 읽겠습니다. 네, 팬심이 두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분이라고 해야 되겠죠. 잘 나가시는 분은 다 중요한 분이시니까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청춘 기록인가요? 이게 TVN에서 또 드라마 잘 만든다라고 하는 TVN에서 9월 달에 방영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제작사죠. 그에 따른 기대감이 또 한껏 물오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도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쪽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